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줄줄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1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총선 직후, 4.15 총선 직후에 여당이 압승으로 끝난 총선 직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총선을 맞았고 그 수사를 총선 이후로 미뤘는데 총선 결과 여당이 압승하고 야당이 참패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을 과연 계속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부터 어떤 수사 방해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텐데 난간에 봉착할 텐데 그것을 뚫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약간의 시간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4월 15일 선거가 끝나고 그 사이에 6월 초, 그러니까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약 한 달여의 시간이 있었죠. 그 원구선 전에 또 7월이 되면은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설치가 돼서 어떤 이 고위직에 대한 수사 권한은 거기서 다 가져가고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 자체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다 이런 말이 나오는 지경이니까 공수처가 발족되기 전에 수사할 것이 있으면 속전속결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권력 주변의 수사를 계속하기는커녕 본인이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 그런 그 관측이 그때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은 그때 당시에 여론을 덩이었고 권력을 향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총선 후로 미뤘던 특히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불법 개입 혐의 백운우하고 10몇 명 기소한 채로 넘어갔던 그 수사를 신속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기간은 거의 5월 한 달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검찰총장을 축출하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들이 전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때도 제가 가능성, 그러니까 현직 검찰총장 2년 임기제인데 지금 1년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은 1년이 됩니다. 그래도 검찰총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 스스로 자진 사퇴하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국회에서 검찰총장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그리고 법무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징계를 청구를 하면은 또 해임도 가능하고 공수처가 발족하면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퇴임시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아마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도 그래왔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박용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한 적이 있었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내다봤었죠. 그리고 그때 몇 가지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혐의 이거 외에도 이 금융 사건이 있었죠. 현 정권의 실세들과 연결된 의혹이 있는 신라젠이나 또는 라임 자산 운용 사태 수사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선거 이후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을 성추문 때문에 물러나는 과정에서 선거 이후로 그 사퇴 시한을 넘기는 그 과정에서 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 권력이 개입한 의혹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사들을 본격적으로 좀 진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내다봤지만 지금 수사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죠. 울산시장 선거나 이 오거돈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그러니까 권력을 향한 수사가 그냥 성추행 사건을 조사를 하는 것이지 그 뒤에 권력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라임 사건 수사 여기는 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죠. 이 수사도 여기에도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고 특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참모 출신이나 아니면은 여권 중진 연루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과연 확대시킬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좀 회의적인 그런 사안인데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춤주춤 시간을 다 소비하고 주춤하는 사이에 윤석열 축출 시나리오는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간 기사를 좀 풀어드리는 조간 딱 풀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차 충돌을 했는데 뭐 충돌이라기보다 거의 뭐 일방적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제조사 문제를 놓고 검찰의 위정교사 의혹, 이 진정사건을 배당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두 사람이 충돌을 했죠. 여기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뭐 징계 이야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결국 이것도 윤석열 퇴출 시나리오의 하나일 텐데, 어제 법사위에서 아침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장관을 막 몰아붙이는, 제대로 윤석열을 좀 처리하라는 쪽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광경도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 본격적으로 윤석열 축출을 위한 분위기 잡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설훈 최고위원, 중진위원이죠. 민주당 중진위원입니다. 설훈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사퇴 이야기를 제기를 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공개적으로 여당 중진위원이 윤석열 사퇴 이야기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죠. 추미애와 또 각을 세웠다. 검찰총장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 임기 2년입니다. 아직 1년 됐습니다.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로 법무행정이 진행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내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 그만두라는 이야기죠.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당신 처지가 어떤지 깨닫고 그만두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또 지금 법사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죠. 그 이후에 법사위가 열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출석시켜야 된다. 제일 첫 번째로 출석시켜야 된다. 김종민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죠. 그리고 이 조국 사태 때 반윤석열 전선에 섰던 김남국이나 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법사위에 포진을 해서 윤석열을 포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윤석열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시간이 거의 다 소비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소비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이죠. 이미 국회는 21대 국회는 개원을 했고, 공수처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와 법무부에서.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두 갈래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 다 7월에 예상되는 것이죠.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의 설당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7월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인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자마자 윤석열 사단을 거의 해체를 시켰죠. 이번에는 그나마 남아있는 윤석열 사단들을 또 뿔뿔이 흩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조만간 검찰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사부,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판부, 형사부,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어떤 수사라인이 아닌 곳에서 일해온 그 검사들을 중요 요직에 발탁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그 특수통 중심입니다. 특별 수사해온 그런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은 또 해체에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윤석열 총장은 정말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또 7월이면은 윤석열 총장이 취임 1년을 맞게 됩니다. 딱 임기 절반을 지난 시점이죠. 그 시점인데 벌써 법조계 주변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런저런 압박 같은 것을 견디지 못하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도 지금부터 구체화되니까
압박 같은 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총선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총선 전에 미리 좀 짐작이 됐지만은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물 건너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물론 아직 윤석열에게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상황으로 공수처 발족 때까지 간다면은 이 대권 주자 반열에까지 올랐었죠. 윤석열 총장. 윤석열 총장의 대망론도 물거품처럼 사라지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들은 의혹으로 그냥 남겠죠. 물론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다시 불거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의혹들도 물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정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